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의 변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단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기단은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오랫동안 머물면 이 공기 덩어리가 누구를 닮아요? 지표의 성질을 그대로 닮아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의 성질을 닮는다? 발생지의 성질을 닮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공기 덩어리가 고위도에서 만들어졌다. 자, 고위도 어때요? 춥죠. 그래서 기단의 성질, 기온이 낮은, 한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저위도, 적도잖아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온난한 성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대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대륙의 성질을 닮아서 건조한 특징을 가지게 될 거고요. 해양에서 만들어지면 이제 바다의 성질을 닮아서 습하다. 이렇게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기단은요, 이 발생지의 성질을 닮았지만 얘가 이동을 하면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성질이 바뀔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동을 하다가 오랜 시간 따뜻한 바다 위를 건너게 된 거예요. 자, 따뜻한 바다 위에 오래 머물면 이제 따뜻한 바다의 성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해지고 온난해지고 습해지겠죠. 습한 공기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생지의 성질을 닮지만 오랜 기간 또 다른 성질의 지표를 만나게 된다면 성질은 변할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우리나라 주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반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륙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대륙이, 오른쪽에는 해양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기단들은 대륙의 성질을 닮아서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은 어때요? 습해요. 다 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위도 위쪽은 고위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추워지겠죠. 그래서 한랭 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한랭 다습이 되겠죠. 아래쪽은 어때요? 따뜻하겠죠? 근데 이쪽 부분 온난 건조고요. 얘는 더 내려가서 고온 다습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성질을 가진 기단들의 이름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한랭 건조한 기단의 이름은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온난 건조, 이 중국 쪽에서 발생한 기단은 양쯔강 기단입니다. 양쯔강 기단이고요. 이 오른쪽 위에 한랭 다습한 시원하고 습한 거 바로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아래쪽에 이 적도 쪽에서 발생한 고온 다습한 것은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자, 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계절마다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4가지 대표 기단과 특징들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양쯔강 기단 여기라 그랬어요. 온난 건조라고 했고요. 언제?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영향을 준다. 자, 오호츠크의 여기입니다. 시원하고 습해요. 초여름,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여름에 동해안 가면 좀 시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이다. 자, 북태평양 아래쪽에 고온 다습입니다. 여름에 영향을 주고요.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 폭염, 열대야 영향을 줄 거고요. 시베리아 어때요? 춥고 건조하죠.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겠죠. 춥고 건조하다, 한파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리시고요. 이제 대륙이냐, 해양이냐, 고위도냐, 저위도냐에 따라서 특징들 연습해 보시고 기단들의 이름들까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전선과 날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 경계면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이 경계면을 쌤이 따뜻한 공기 위쪽에 그린 거야. 뜨뜨뜨니까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죠? 근데 지표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선이 나온단 말이야. 사람 입장에서는 요 경계선을 따라 날씨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이 경계선, 그죠? 얘는 경계면, 얘는 경계선, 이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표에 있기 때문에 이 전선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춥냐 따뜻하냐 날씨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선의 종류 4가지와 이 전선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날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겁니다. 자, 전선의 종류 4가지예요. 한랭, 온난, 폐색, 정체 4가지가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훅 파고들 때 생기고요. 기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뾰족뾰족하게 훅 파고들면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 온난 전선은 비교적 부드럽게 따뜻한 공기가 그냥 찬 공기 타고 슥 올라간 거야. 찬 공기를 타고 떠오를 때 느낌이 다르죠? 얘는 훅 파고든 거고 얘는 그냥 쓱 타고 오른 거예요. 온난 전선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동그랗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3번째는 폐색 전선인데 이 온난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온난 전선이 생겼는데 여러분 전선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랭 전선이 빨라요. 온난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빠르니까 뒤에서 온난 전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 한랭 전선이 와가지고 따라잡은 거야. 그래서 겹쳐버린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폐색 전선이고요. 정체 전선은 이거는 겹쳐진 거죠. 정체 전선은 온난이랑 한랭이랑 이렇게 만나버린 거야. 근데 얘네들이 세력이 비슷해. 그래서 이도저도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세력이 비슷한 두 세력이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니까 정체 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반대로 다가와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랭 전선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얘를 훅 파고들었다고요. 훅 이렇게 훅 파고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위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 거야. 자,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슨 구름 생겨요? 저군형 구름이 생기겠죠. 자, 저군형 구름이 생기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건데 여기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속도 아까 빠르다 그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선이 뾰족 한랭 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찬 공기가 따라오겠죠? 통과 후 기온은 낮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여기 있었어. 따뜻한 공기, 따뜻했는데 이 전선이 슝 통과하고 나면 이 전선 뒤에 있던 애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추워지고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슝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만합니다. 완만하고요. 상승 기류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예요? 층운형 구름이 생긴 거죠. 층운형 구름이. 넓은 지역에 이제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비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진행 방향을 좀 봐야 되니까 그림을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찬 공기를 타고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선 후 통과 기온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 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 생겨서 이렇게 지속적인 비가 넓은 지역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전선은 여기에 이렇게 온난 전선이 생기게 되겠죠. 됐어요? 자, 이동 속도 느릴 거고요. 자, 그럼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차갑고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다가 이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그 뒤는 어때요? 따뜻해지기 때문에 통과 후 기온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굉장히 성질이 반대적인 거예요. 물론 상승기류가 생겨서 둘 다 강수를 동반하지만 얘는 굉장히 이제 급하게 급진적으로 또 상승기류가 생기게 되고 얘는 완만하게 생기면서 특징이 다른 비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통과하면 뒤에 찬 공기가 따라오지만 얘는 통과하고 나면 뒤에 따뜻한 공기가 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색전선 어떻게 됐다고요? 한랭이가 빠르다 보니 어떻게 됐다? 겹쳤다라는 거고요.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것이 두 기단이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니까 비를 막 퍼부을 거 아니에요. 소나기랑 지속적인 비가 퍼부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장마전선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체전선이 이제 북태평양 기단하고 오호츠크의 기단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 정체전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마전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얘네들은 가끔씩 또 나오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기압 저기압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압이 얼마 이상이어야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준 없습니다. 그냥 없어. 그냥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인 거야.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게 고기압에서는 이게 많잖아. 압력이 높고 공기가 많잖아.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이게 중요해. 시계 방향으로. 자, 이거 북반구 기준이야.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가? 요렇게 가지. 그러면 요렇게 가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게 돼. 됐어? 근데 저기압은 반대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데 반시계가 이렇게 가잖아. 봐봐. 슝, 슝, 슝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슝 기압들이 몰려가지고 상승기류가 생겨요. 상승기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구름 생성, 구름이 생기면서 어때요? 우리 기분 꿀꿀하고 우울하면 저기압이야. 날씨가 흐리잖아.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압에서는 불어 나오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구름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 구름 생기려면 상승기류가 기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름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맑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기분이 어때? 고기 앞에 간 거야. 고기 좋아해요? 고기 먹으러 고기 앞에 갔어. 그럼 어때요? 날씨가 아주 맑아. 기분 완전 좋아. 저기압은 이제 우울하고 구름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있잖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헷갈린다. 그림 그리는 거. 저기압 이거 한 번씩 그려봐야 돼. 꼭 여기 교환에다가 그려보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온대저기압. 이번 단원에서 가장 내용이 많고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온대저기압은 그냥 말 자체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 온대, 온난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겠어? 중위도겠죠. 중위도에서 생긴 거야. 자, 그 다음에 저기압이래잖아. 그냥 중위도 지역에 생긴 저위도야. 중위도. 이 따뜻한 지역에 생긴 저기압이다. 이거야, 이거. 온대 저기압. 이게 저기압 중심이야. 근데 얘가 누굴 데리고 다니냐면 남동 쪽에 뭐 이렇게 한랭전선이를 데리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남서쪽에 남서쪽 이게 남서구나. 남서의 한랭. 남동에는 온난이를 데리고 다녀요. 종류별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이 편서풍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통합과학에서. 얘가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대저기압은 이동성이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편서풍 타고 슝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이 온대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온난도 지나고 한랭도 지나니까 날씨 변화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됐어? 자, 그럼 봐. 여기가 한랭이지. 한랭은 언제 생겨?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훅 파고들 때. 맞아? 그래서 여기서 훅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저군형 구름이 생기면서 여기에 막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됐어? 여기는 따뜻한 공기니까 어때? 따뜻한 공기고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여기 온난전선 어떻게 생겼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왔어. 맞아? 그럼 여기에 약한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충운형 구름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어때요? 춥고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어때? 따뜻하고 맑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 어때? 춥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됐어?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자, 저기압 중심 있고요. 한랭전선, 온난전선입니다. 자,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 이 그림은 우리가 위에서 내려본 항공샷이에요. 항공샷. 근데 우리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면을. 여기 단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한랭전선이면은 어떻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훅 파고든 따뜻한 공기. 지금 여기 단면을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 저군형 구름이 생겨가지고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온난전선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충운형 구름이 생기니까 여기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는 요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A는 기온이 낮죠? 춥습니다. 춥고 어때요? 저군형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B는 어때요? 따뜻하죠? 따뜻하고 구름 안 생기고 맑아요. 맞아요? C는 어때요? 춥습니다. 추워요. 춥다. 그리고 어때요? 충운형 구름 생겼죠? 충운형 구름 생겼고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날씨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성이야. 편서풍은 편서풍 타고 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봐봐. 나는 여기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런데 저 녀석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 그럼 나는 어때? 나는 지금 C의 날씨를 겪고 있겠죠. A, B, C 중에 C의 날씨를 겪고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편서풍 타고 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난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이 온대저기압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이에 껴서 B의 날씨를 겪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 자, 시간 조금 더 지나봐. 얘가 더 가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나는 한랭전선 뒤니까 A의 날씨를 겪게 됩니다. 이해돼? 자, 얘가 편서풍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표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날씨는 C, B, A 순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풍향입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풍향은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원을 그리듯이, 쌤은 항상 원을 그리듯이 해라. 원을 그려라. 자, 원을 그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원 맞나요? 이렇게 해서 풍향을 외워주셔야 돼. 근데 쌤이 말했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가 중요해. 얘도 이렇게 짝짝 잘라봐. 여기서 불어왔잖아. 북서풍이죠. 북서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얘는 어디서 불어와? 여기서 불어오는 거죠? 여기서 불어오는 방향. 남서풍. 얘는 어디서 불어와? 여기죠? 남동풍. 이렇게 해서 불어오는 방향 해가지고 마지막 풍향까지 확실하게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일기도입니다. 자, 기온, 기압, 풍향, 풍속, 기압, 전성 등 기상 정보를 지도 위에 기호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일기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봄하고 가을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압, 저기압들이 막 이동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온대저기압도 같이 막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봄에는 황사와 꽃샘추위, 가을에는 맑은 하늘, 그리고 첫 서리가 어는 시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큰 특징은 없지만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여름은 뜨겁잖아요. 대륙이 먼저 뜨거워서 뜨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될 거고, 해양은 차가워, 비교적 차가우니까 가라앉아서 고기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고, 북쪽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남고, 남쪽은 고, 북쪽은 저,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고에서 저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남동 쪽에서 불어온다. 남동 계절풍 이렇게 했었던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절풍, 해륙풍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장마 올 수 있고 우리나라 북태평양 오호츠크에 장마 전선될 수 있고 폭염, 열대야 있을 수 있다. 됐죠? 자, 겨울은 아까 어떻다 했어요? 육지가 빨리 차가워지니까 내려앉아서 고기압. 여기는 상대적으로 뜨거웠기 때문에 저기압인데요. 얘는 남고, 북쪽, 남북으로 표현했다면 얘는 서동, 동서로 표현합니다. 서고동저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고동저형이고 그래도 바람은 이렇게 불기 때문에 북서계절풍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헷갈리죠? 요거 북서계절풍. 겨울이니까 무슨 기단? 시베리아 기단, 한파와 폭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은요, 지난 단원에서 바람 배울 때 바람이 부는 이유는 온도에 따른 기압 차이다랑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랑 잘 보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내용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까지 살펴보았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